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신교의 귀산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귀산이라는 것은 이제 산으로 돌아온다. 즉, 벼슬 사임하고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 읊은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일수에서는 이제 벼슬살이를 끝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10년 종사 후에 10년 동안 이제 공직에 머문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죠? 귀향했다 이 말이에요. 그 화자의 출처가 드러났다는 것은 이 출사, 그다음에 돌아오면 처사, 이게 출처라고 합니다. 산천의구한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일들은 어때요? 달라졌구나. 그죠? 예, 영탄법이 쓰였죠. 대꾸와 대조법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근무를 하고 이제 귀향한 후에 감회를 제시했고요. 여기서 종교령험이 뭐뭐세라는 감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탄법이에요. 아마다, 아마도 세간 존몰, 그러니까 세상의 존속과 멸망을 못내, 그죠? 그지없이 슬퍼하노라. 영탄법이 또 나오네요, 그죠? 자,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고요.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살이에 겪는 한없는 슬픔을 또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정서예요. 또 숙종 시대의 이 정치적 혼돈을 겪었던 그런 시기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서요. 작품의 현실적인 그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본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비의 출처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맹자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거, 이게 출과 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는 경우는 출사, 물러나는 경우는 처사. 그래서 김처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처사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고전을 공부할 때 항상 이러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제의 시조와 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 필마로 돌아드니 한 필의 말로 돌아오니 산천 고국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다. 자, 이 장면하고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죠? 오늘 배운 1년에서요. 고려 왕실의 수도였던 개성에 들려서 왔지만 산과 냇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산천과 인걸을 또 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정말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한의 정을 드러내는 그런 시조입니다. 그래서 일수와 이 작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에서는요, 임금의 은혜로 귀향이 늦어졌습니다. 강산하, 강과 산을 의노했죠. 그죠? 혹격조사를 씀으로 인해서 영탄법입니다. 나, 표면적 화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왔다, 고향에 왔다. 백구야 반갑구나. 그죠? 역시 영탄법입니다. 그래서 독백적인 어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강사나 백구야는 화자는 자연을 사람처럼 이게 친근하게 부르면서 의인법을 써서 화자의 기쁘고 흐뭇한 정서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무라일체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청풍명월도 기다려줄 줄 알건만은 그죠? 화자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온갖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제시했어요. 그죠? 강, 산, 갈매기, 바람, 달, 그죠? 이런 다양한 자연들이 그죠? 비유를 통해서 그죠? 의인화시켜서 물화일체와 자연 친화의 그러한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은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이 은혜인데 너무나 지중하시니 너무나 중대하시니 자연스럽게 지체해야겠다. 머뭇걸려서 지연됐다. 뭐 이런 얘기죠. 역시 영탄법이고요. 유교적인 측면인 거죠. 이 성은이라고 하는 걸 봐서 일수의 10년 종사라는 표현과 연관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군 지정이 드러나 있고요. 숙종에게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이제 짐작되고요. 비서실장이라든가 사원부 이런 핵심 요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숙종 임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성은이 하지중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요. 사수의 자연에서의 삶의 만족감,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 안본지족, 그죠? 산에 피는 꽃은 또 물에 피고 물새는 또 산에 운다. 자, 이 장면은요 시각과 청각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고요. 대꾸법이 쓰였고요. 산과 강이 일체감, 즉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앞에 그 보셨습니다만 강산아 나 왔노라 그랬죠. 백구야 반갑더라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과 산, 그죠? 백구 이게 이제 물새고, 그죠? 강과 산은 산이죠. 산화, 그죠? 그러니까 강과 산, 백구 결국은 뭐야? 화자와 거의 뭡니까? 친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에 꽃이 피고 물에 물새가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산과 백구는 친한 친구니까 뭐 하나 일체감이니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신이 이 한 몸이 한가해서 여유로워서 산수간 자연 속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 유유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유자적. 또 안분지족 이런 삶의 태도 읽어주시고요. 세상의 어지러움, 세상의 그 시끄럽고 복잡한 그러한 기별 그런 소식들을 나는 몰라 하노라.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는 세상 만사의 일들을 거부하는 장면이고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서적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가 분명히 자연 속으로 그죠? 자연과 인간 세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연 쪽이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전에서 자주 나오는 세상과 같은 이미지, 속세, 인간 이런 거죠. 강산, 갈매기, 바람, 달, 산수가능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자, 홍진, 풍진, 미진, 사바, 속세, 세상, 현세, 인간 세계, 속계, 사회, 세간, 인간 뭐 이런 식의 시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세상, 그죠? 부정적인 그런 인간 세계로 자연과 대비돼서 나오는 그런 단어니까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수에서는 이제 검은고를 연주하며 이제 자연과 교감합니다. 검은고 비껴들고 산소를 희롱한다는 것은 이제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류적인 태도, 흥취감 이런 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원한 바람은 살짝 불고, 그죠? 명월도, 밝은 달도 돌아온다. 그러니까 늘 가족처럼 함께 출퇴근하듯이, 그죠? 늘 일상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촉각적인 이미지, 서늘한 바람 이런 데서 이제 이미지가 있죠. 하물며 금상첨화 또 있다 이거 또 있다 좋은 게 유신한 이 물여기 갈매기가 또 오락가락하면서 있다. 그러니까 이 울림소리에 생동감을 주죠. 그죠? 울림소리 이응 그죠? 리듬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된 거고요. 자연 친화, 물화일체, 만족감과 흥취감을 지금 노래한 겁니다. 자, 유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하고 어떻습니까? 대비해서 본다면 인간은 믿음이 안 간다. 이러한 짝으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감,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불신감. 하지만 자연은 신의를 지킨다. 이런 측면에서 또 한번 화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한호의 시조에 보면요, 관솔불 켜지 말라라. 어제 진달 다시 돌아온다. 명월 돌아온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안빈낙도 안본지족. 그죠? 자연 친화 이러한 자세, 그죠? 이러한 자세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 작품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팔수에 가시면 이제 삶의 유한성을 이제 인식합니다. 화자가. 그래서 풍류를 즐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수의 병이 되고 금가의 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산수의 병이라는 건요, 우리 그 천석 고황 연하 고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관동묘에도 나오거든요.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됐다. 뭡니까? 자연사랑이죠, 자연사랑. 화자는 자연과 문화예술, 즉 음악을 기분 좋게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즐기는 활동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또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자님도 음악이 아주 그 심취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음악이 바로 유학의 기본적인 학문 중의 예술입니다. 학문 예술이에요. 그래서 음악과 또 자연 이런 것을 조화롭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벽이 있다, 병이 있다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벽과 병은 그만큼 뭐한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산수 좋은 곳에 금가로 논인노라. 금가, 노래죠, 노래. 자연과 함께 편안한 어떤 그 힐링 음악이라고 할까요? 낭만적인, 풍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각적 이미지가 이제 드러나죠. 두어라 초로 인생. 이 초로 인생은 이제 풀끝에 달려 있는 이슬처럼 굉장히 인생이 허망하다 이거. 허무하고 덧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니 놀고 어디 하랴. 그렇죠? 서리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허무한 인생을 근거로 여생을 자연과 음악을 누리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겠다는 결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다짐, 의지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생 자연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런 화자의 의지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박일로의 노계가라는 작품인데요. 3월달에 출제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그 아름다운 자연에 몰입한다던가 또 자연 만족, 안분지적, 풍요 이런 장면. 그래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지금 가져왔는데요. 예, 비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장면, 강산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오리라. 이 송순의 시조, 이게 안분지족, 자연친화, 물화일체 이런 장면들, 그렇죠? 예, 이런 장면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된 장면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풍류가 어디 여기 나왔죠? 노래, 그렇죠? 술과 노래 이게 나오면 이제 풍류입니다. 풍류, 그렇죠? 예, 만족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예, 여기서 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저의 그 채널에서 예, 노계가를 치시면 예, 자세한 해설이 나오니까요.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송순의 면항정가 너무 중요하죠. 예, 여러분 그 고2니까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면항정가 어려워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결사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 결사의 취흥, 흥취감이 빠져서 태평성대를 노래합니다. 예, 노래하죠. 여기서도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 수 있겠느냐. 서리법이 나왔죠. 흥취감 있죠. 그렇죠? 예, 폭력 이런 장면. 그죠? 예, 이런 장면들 확인하시라고 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술의 이제 기능이 쭉 나왔죠, 5가지, 그죠? 예, 요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면항정가에서 술의 기능, 심적 위안주죠, 그죠? 흥을 돋구죠,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죠. 또 화자의 삶의 목표를 일깨워주는 매개체죠, 그죠? 이상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예, 이러한 장면 예,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예, 태평성대 안분지적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제 채널에 예, 면항정가가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한번 꼭 시간 되실 때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영대에 가시면 이제 연시조가 있고요. 예, 주제는 귀향 후 자연 속에서 유희를 노래한다. 자연 친화, 낭만적, 의지적, 풍류적, 연군적, 유교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또 서리법, 대구, 영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조, 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는 서리, 대구, 영탄이 항상 몰려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 위주로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 편상 특징 하시면은 이제 어떤 연시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친근한 감정이 이제 자연에 예,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조, 속세와 자연, 그렇죠? 예, 유한성, 인간의 삶의 유한성, 산수의 병, 근가의 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연에서 떠나는 삶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떠나는 삶은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죠. 그죠? 예. 자, 오답 피하기 연습도 역시 그대로 예, 답을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금가의 시의 의미 상당히 중요하죠. 예,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예,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야 할 일 아니라 멈춰야 할 목록이다. 그죠? 꼭 뭔가 하려고 이렇게 예, 어떤 리스트를 작성할 게 아니라 멈춰야 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예, 삶의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목적을 성취낸다. 예,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바람이나 태양의 연청을 받는 것을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항상 바쁘게 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천천히 가면서 경치를 즐겨라. 빨리만 간다면 당신은 그냥 그 경치의 일부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 여유와 낭만 이런 것들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예, 신교의 귀산음이라는 연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종혁 국어TV